여러분들이 그 로망이 있으시잖아요. 해외에 내가 집을 사가지고 이걸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거. 내가 가고 싶을 때도 맘대로 가는 거지. 이게 얼마나 좋아. 직접 실현을 하고 계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수익이 되는지, 장단점은 뭔지. 저희는 해준다고 해놓고 별로 안 해놨어. 풀맨이지. 그러면 수수료가 상당히 쓸 것 같으니까. 수수료를 함정이 있었어. 거의 수수료만큼 청소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함정이구나. 이거 함정이면 실제로 내가 한 달 후에 받는 순수익이 몇 프로 돼요? 분노했잖아 그날 정말 밤에. 분노의 절정이었죠. Can you have a 3 cappuccino? 대형판 아니야, 그치? 멋있다. 나한테 인기가 나한테 손 드신 거 아니지? 어? 같이 손 흔들 뻔했잖아. 조금 친밀감 있어 보이시긴 하는데. 이 뮤지엄이 리터러처 문학 뮤지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원에 있는 등도 독서등, 대형 이케아. 대형 가로등. 초대형 이케아. 자, 오늘 오랜만에 독거남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방랑남입니다. 해주세요. 독거남이 아니에요. 혼자 살긴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나왔더니 또 득달같이 날씨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어제까지 계속 좋았거든요. 항상 날씨 운이 이렇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내용, 에어비앤비, 독거남. 해외 에어비앤비. 여러분들이 그 로망이 있을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잡아먹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네. 쫄은 것처럼 보이시는데 좀 쫄았습니까? 제가 지금 자숙증이라서. 네. 여러분들의 그 로망이 있으시잖아요. 해외에 내가 집을 사가지고 이걸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을 때도 맘대로 가는 거지. 이게 얼마나 좋아? 이 모든 로망이 있으실 텐데 그 로망을 이제 몸소 체험하고 계신 모든 건 다 제가. 독거남. 돌아온 독거남입니다. 독거남. 와 우리 몇 년 만에 보는 거야? 지금? 되게 오랜만에 봬요, 독거남님. 제가 어디서 이제 독거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은? 독거를 이제 전 세계에서 월드와일드 글로벌 독거남, 글로벌 독거남이죠. 독거남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참 못 보였어요. 우리 마지막 본 게 언제야? 봄에 아니요 마지막 겨울에 봤었어. 겨울에 한 2월 뭐 이때 들어오셨죠. 아. 아마 그때 잠깐 제가 또 나가는 날에 들어오셔갖고 뭐 인사 한번 하고 바로. 그리고 독거남님은 이제 떠났죠. 예. 거의 10개월 만에 돌아왔네요. 어디 계셨던 거예요, 주로? 한국에 계셨나요? 한국에 있다가 응. 태국에도 있다가 발리에도 있다가. 이번 아시아 투어, 네, 그렇죠. 주로 아시아 투어를 코리안 프린스 아시안 투어 같은 건가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독거남님은 그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그 에어비앤비, 해외 에어비앤비,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돌릴 수 있나를 이제 먼저 네네.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외에 집을 사갖고 에어비앤비를 한번 돌려보고 싶긴 하잖아. 근데 또 그렇다고 해외에 머무르고 싶진 않아. 내가 하고 싶진 않아. 그러면 어떡하지? 여기 관리 업체가 있다던데 업체한테 맡기면 나는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수익은 나고 내가 오고 싶을 때 내 집에서 쉴 수 있고 뭐 이런 생각. 네,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건 네네. 완전 진짜 모든 사람들 로망이잖아. 로망. 그렇죠. 나의 로망이야 나의 로망. 그래서 그거를 직접 실현을 하고 계신 우리 독거남님에게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얼마나 수익이 되는지, 이게 장단점은 뭔지 심층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시간 순서상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직 발트 여행 안 끝났어. 이번 주에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또 딱 요것만 딱 떼어 먹고 가신다든지 하시면 안 되고 또 이제 미가 여행을 또 보러 오셔야 됩니다. 저기 이거는 수수료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너무 고급 정보 요거는 이제 아니에요? 회원 전용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아낌없이 푸는 거예요. 이거. 안돼 이거 고급 정보 돌려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아까운데? 자, 여기서 이제 부다페스트에서 집을 구입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여러 번 다뤘으니까 굳이 또 이제 다루진 않을 거고요. 집을 일단 구입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에어비앤비를 하고 계시는데 직접 하지 않고 이제 남의 손을 빌려서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여기 없어도? 만약에 여기서 한다고 하면은 허가를 여기서 혼자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그게 네.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뚝딱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숙박업이기 때문에 국가 허가가 필요한 거죠. 네네네. 근데 그 허가 과정이 좀 어려운가 봐요. 쉽지 않아요. 일단 저 여기서는 텍스 코드라고 해서 세금 코드를 저희가 집 살 때는 다 받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텍스 코드가 필요한데 그거부터가 조금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 거주 목적이 집이 아니고 이건 이제 숙박업이니까 그런 네네. 비즈니스 관련 텍스 넘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특별한 텍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는데도 제가 한참이 그거는 업체에서도 안 해줘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제가 해요? 직접 세무서 가서 해야 되는데 한국말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생을 했죠. 아. 제가 뭐 한 몇 달 걸렸습니다. 본인이 게을러서 몇 달 걸리신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네네, 아니니까. 아니고 시기도 맞물리지 않았고 음. 그게 이제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던 때였는데 해 바뀔 때 뭐 이게 다르더라고요. 아, 그분들이 영어를 잘 못해서 뭐라 막 얘기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안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일단 가면은 다 싫어하니까 그걸로 일단 화가 이제 좀 많이 나 있으시고 그분들이 화가 나요. 그분들이 화가 난 건 아니었는데 말투가 되게 화가 나 있는 말투로 그 이게 이 네네. 언어적인 미스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오류 아니에요? 문화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관공서는 절대 혼자 가지 마라. 그죠. 항공선 혼자 하드코어입니다. 외국인 혼자 가면 하드코어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화를 내게 막 소리를 쳐서 제가 또 하기 싫은가 보다 그래서 한 관공사 3-4군데를 갔죠. 아, 세무서인데 다른 지점을 갔다는 그래서 얘기죠. 똑같은 얘기 3군데서 들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람마다 화를 좀 덜 내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그분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지금이 연말이기 때문에 네가 하면 세금을 2번 내야 된다. 아. 그래서 좋은 뜻이었어요. 그럼 그 앞에 분들이 네네. 화를 낸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그랬던 거네요. 그랬던 건데 이제 연초에 와서 하면은 너 세금을 한 번도 내면 되니까 며칠만 기다렸다 와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이렇게 시작부터 365일이 아니라 이렇게 1월에서 12일 끊어지고 또 네네. 끊어지고 이런 식인가 봐요. 그런 세금을 1년에 한 번 이렇게 내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좀 오래 걸렸구나. 그러니까 이게 허가의 한 부분인데 그런 한 부분조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개인이 하기에는 되게 불가능한 구조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관공서마다 어떤 데 갔더니 페이퍼를 뭐 이만큼 써오라고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 가니까 뭐 필요 없고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여기서 뭔가 그래서- 명확하지 않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도 시간이 좀 걸렸고 일단 그렇게 해서 1월 이제 시작되자마자 텍스 코드를 받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는 걸렸지만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네네. 직접 하셨네요. 이것도 제가 알아보고 간 게 아니고 제가 컨택을 했는데 관리업체에 그쪽에서 관리업체. 이것까지는 네가 해와야 본인이 된다. 받아와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텍스 넘버 같은 거는 어쨌든 관리 업체가 도와주든지 내가 네네. 직접 하든지 어쨌든 내 손이 좀 가긴 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관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 안 살고 그냥 여기 집만 짱 박아놓고 나는 다른 데 살고 싶어 한국에 네네. 있고 싶어 그러면은 내 손을 거치지 않고도 이게 에어비앤비가 굴러가게 하는 관리 업체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업체가 다 그 그런 업체들입니다. 업체들. 근데 그 업체 중에서 몇몇 특화 업체가 허가만 받아주는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어요. 서비스 그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네, 거구나. 유료로 그럼 그 업체는 어떻게 찾아요? 그냥 구글에서 구글에서 네네. 뭐 검색어 뭐 넣어요? 그냥 부다페스트 에어비앤비 이런 거 치면 부다페스트 에어비앤비, 뭐 에어비앤비 매니지먼트 네네. 뭐 이런 거 조합해서 찾으시면 그래서 몇 군데 만난 거예요, 그러면? 5군데쯤 어. 그러니까 이메일 한 10군데 정도 보낸 거고 음. 이제 관심 있는 데서 이렇게 오는데 안 온 데도 있어요? 안 온 데도 있죠. 왜 없겠어? 오면 내가 고르는 거지 그쪽이 먼저 나를 고르는 거네요. 간택을 받고 그런 이제 거죠. 거기서. 네네. 근데 뭐 바쁜 네. 업체는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면- 이제 이미 폐업했다든지 네, 뭐 관심이 웹사이트를 없거나. 안 그거 지웠다든지. 뭐 제가 했던 데에서 그냥 알고 보니까 이탈리아에 있던 것도 있었어요. 이탈리아? 부다페스트로 이제 검색을 했는데도 처음에 미팅을 봤는데 직접 와서 집을 다 체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조언도 많이 주던 것 같은데 뭔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전체적인 개념도 좀 주고 하더라고. 미팅하는 건 좋은 것 같아 보니까. 보통 집에 와서 하더라고. 집을 봐야 되니까. 그건 당연한 그죠? 거죠. 네. 그럼 내가 만약 그걸 한다고 하면 나는 좀 걱정되는 게 에어비앤비는 좀 이렇게 꾸며야 되잖아 예쁘게. 네. 근데 내가 인테리어나 소질이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주나요 거기서? 그런 거를 다 해주겠다고 해요. 네. 사진도 중요하잖아. 근데 그런 거를 또 어떤 데는 유료로 해주는 데가 있어요. 아까 그 허가 받아준 거랑 네. 마찬가지로. 근데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해준다고 해놓고 별로 안 해놨어요. 그 돈은 받았어요? 아니죠. 그냥 본인은 그건 서비스다. 이건 다 서비스로. 왜냐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제 가장 고급 옵션을 한 거라서 풀 매니지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 뭐 하겠다고 해놓고 뭐 안 해주고 이런 건 너무 여기서 흔한 일이니까 그런 거하고 저기 당황하시거나 화를 내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돈을 추가로 낸 거고 그거는 그냥 해주겠다고 했는데 뭐 했을 텐데 제가 잘 모르는 거겠죠. 뭐 그 집이 너무 완벽했던 거죠. 뭐, 손댈 데 없이. 네, 뭐
미니멀리즘 집이 좋았지. 네. 그 독거남님 가고 내가 한번 이제 집 뭐 갖다 달라고 해서 갔었잖아. 네네. 근데 집을 깔끔하게 잘 해놨더라고. 네. 정비를. 근데 뭐 제가 원래 있었을 때부터 깔끔했었어요. 집 자체가 깔끔해 손댈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리고 또 이제 싼 게 비지떡이에요. 공짜로 들어가는 게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만약에 이제 하시겠다고 인테리어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모든 일할 때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다 맡긴다고 알아서 해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네네. 뭐를 하실 때 항상 풀옵션이면 뭐 다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조목조목 항목을 다 짚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여기다가 액자를 걸고 싶다. 음. 뭐 꽃을 놔줘라. 이렇게 하면 아마 해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그러니까 여기는 네. 꽃 놔주세요. 여기 액자 2개 정도 걸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 근데 이제 한국도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말이 통하다 보니까 네네. 조목조목 말할 수 있는데 여기는 말도 잘 안 통하고 뭐 해주겠지 뭐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은 잘 돌아가고 있나요?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를 일단 하는데 생각을 해야 될 게 얼마나 일수가 많이 차 있느냐. 이제 공실률이랑 이제 수익으로 아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공실률은 굉장히 좋다. 이제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2월, 3월은 그냥 별로 없었는데 비수기도 하고 뭐 시작을 막 했으니까 한 쪽에서도 한 3개월 정도는 봐야 된다. 맞아요. 근데 4개월부터는 거의 풀로 다 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부다페스트 원래 에어비앤비보다 잘 되긴 잘 되나 봐. 부다페스트에 그지? 관광객이 어.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프라하를 따라잡았다고 하지 않았어? 프라를 그 관광객 수가 프라를 능가했대. 부다페스트가 지금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실률은 좋다. 아까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그래서 관리를 맡기면 이제 독거남님은 아시아 투어 중이셨잖아요. 네. 정말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냥 따박따박 돈 들어온 거 체크하고. 그때는 이렇게? 신경 쓸 게 없었죠. 돈만 조금 이제 제대로 하고 있나만 체킹을 해주고요. 리포트를 보내주니까. 거기서 네. 다 관리하고 얼마 뭐 수익이 정리 리포트 보내주면 나는 그거 체크해서 네네. 그 사람들은 지불할 거 하고 뭐 이렇게 네네. 원거리로 그것만 그러니까 보내는구나. 모든 수익은 아. 저한테 일단 입금이 되고 정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 달에. 그때는 신경 쓸 게 많이 없었죠. 그냥 다만 왜 돈이 이러냐. 이거를 이제 첫 달에만 물어봤고 첫 달 이때 거의 수익이 없었으니까. 첫 달은 그 그럴 다음에는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배율 가지고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그 설명을 요구하긴 했는데 그거 외에는 뭐 딱히 손갈 건 없다. 네네 진짜 나는. 손갈 건 없죠. 네네. 진짜 내가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예 신경 안 쓰고 통장만 체크되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로망이잖아. 이게 로망. 그게 욕망이잖아. 털끝만큼 내 신경 안 써. 돈은 들어와야 돼. 그 허가 내거나 이럴 때 외국인이라고 해서 안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죠. 왜 아시아 이런 데는 비즈니스 하려면 현지인 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이유는 없고요. 그냥 에어비앤비 허가 절차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외국인이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절차가 어렵다. 그렇게 관리 맡기면 이렇게 손에 물 하나 안 하고 저기 휴지 손 안 대고 코 푸는데 그러면 수수료가 상당히 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다 해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수수료가 장난 아닐 제가 것 같은데. 수수료를 거의 가장 센 옵션으로 골랐는데 수수료를 한 25% 정도 수수료로 계약을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총 수익률의 25%. 네, 보통은 한 19% 20%를 하죠. 저는 그냥 모든 뭐 세금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그냥 아예 다 전부 해주는 걸로. 네, 그냥 제가 뭐 유틸리티도 안 내고 유틸리티까지 거기서. 네네네. 근데 이 25%에 유틸리티가 포함된 거죠? 그건 별도입니다. 별도예요. 그냥 네, 유틸리티를 계산해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이 집은 제 집이기 때문에 모든 뭐 인터넷 유틸리티 이런 거 다 제가 전기세, 수도세 네네네. 이런 거 다 내야지. 그건 다 후결제를 해야 돼요. 어쨌든 얘네가 이제 그거를 해주는. 네네. 여기는 전기도 뭐 전기회사에 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다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25%면 딱 떼면 끝. 나한테 75% 남는 거예요. 실제 반응은 75%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럴 더 리가 없죠. 없지, 그럴 왜냐면 리가 이제 없지. 유틸리티나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제가 내야 되는 그거 거고. 끝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함정이 있었어요. 청소비를 어. 이제 제가 계약할 때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청소비는 고객이 내는 거다.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숙박업체에서 결제를 할 때 내역을 보시면 청소비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청소비가 모든 집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데는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10,000원 이렇게 나오는 맞아요. 우리도 에어비앤비 나는 보통 그래서 보면은 10,000원대 그리고 이제 진짜 많이 받는 데가 2-3만 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큰 집 같은 경우에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고객들은 전부 다 그냥 통으로 생각을 하지 뭐 내가 그치, 청소비를 따로 지불한다 그죠, 이렇게 그죠. 생각은 안 하잖아요. 합산한 게 집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죠. 네, 내 네. 버짓을 그 정도로 보니까 이제. 근데 그 청소비를 굉장히 높게 매겨서 건별당 한 50유로를 잠깐만 50유로면은 7만 지금 원 7만 정도. 5천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박을 하건 뭐 10박을 하건 똑같아요.
나는 75,000원인 청소비를 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있어요. 저도 그거 후에 한번 업체들이 할 법한 데를 에어비앤비에서 쳐봤더니 이 동네 같은 경우에 10만 원짜리 있더라고요. 와 엄청나게 비싸네. 우리가 청소비를 비싸면 우리는 아예 그 제껴버리잖아. 그런 거 아예 안 가잖아. 보통 청소비는 2만 원. 근데 이 동네 보니까 청소비 6만 7만 원대 많아. 업체들이 있어. 많이 해서 업체들이 그런가 하는 보다. 데들이 있어. 근데 요거는 이제 완전히 수익률에서 빠지게 되니까 그냥 네. 자기네들 토탈로 먹고 청소 용역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그렇게 비쌀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인건비가 비싸지 않아서. 이거는 숙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업체가 유리한 거네. 건수별로 계속 받는 그쵸? 거잖아. 그러니까 제 집은 2박이 아마 최소인 걸로 보는데 2박 계속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논하네요. 그러면 업체는 업체는 논하네요. 그 월은 제 수익은 50%가 안 돼요. 거의 수수료만큼 청소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함정이구나. 이거 함정이네. 근데 이거? 내가 듣기로는 그때 그 독거나님이 처음에 막 미팅할 때 제일 큰 옵션은 청소비가 다 포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안이하게 제가 본 거죠. 저 경험이 없으니까 그쪽이 25%에 저는 포함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번 계약서를 다시 보니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비싸게 매길 줄도 몰랐고 요건 확인을 해야 되겠다. 예. 수수료에 청소비도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그게 얼마인지를 평균적으로 청소비를 얼마나 매길 건지 요거 꼭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네. 요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일반적으로 그냥 딱 간단히 아까 수수료는 25%지만 실제로 내가 한 달에 받는 순수익이 몇 프로 돼요? 평균적으로 저는 그냥 순수익이? 50% 보시면 50%. 세금 이런 거 전부 다 떼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업체를 써서 앱에 돌리겠다 그러면 매출액의 50%는 내가 가져가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 네.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근데 여기 나중에 세금 내야 되잖아.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 세금 다 계산을 해줘요. 또 내가 정말 순수하게 가져가는 거는 대략 한 50% 정도 50% 된다. 다? 어떻게 보면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나는 하고요. 괜찮다고. 그러면 여기 이제 장기 렌트가 또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부다페스트. 그래서 장기 렌트가 굉장히 오르는 추세예요. 그럼 장기 렌트를 냈을 때하고 비교해서는 어때요? 지금 이제 첫 세 달을 빼고 지금 제가 가장 하이 시즌을 막 지난 상태라서 제가 여기 돌아와서 평균 롱텀 세금 제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비슷비슷합니다. 하이 시즌하고 로우 시즌하고 해서 본인 총합을 이렇게 떼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 내가 여기 올 일이 없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한 사람 주고 그냥 신경 쓸 거 없이 1년 이렇게 맡기고 싶다 하면 장기 렌트로 가시는 거고 대신에 이제 단기 렌트의 장점은 독거나님 와서 쓸 수 있잖아요. 지금도 자기 집에 있잖아요. 우리들의 로망 있잖아. 그치. 내가 언제든지 부다페스트 오면 나는 내 집에 있겠다. 이런 거. 그 단기 렌트에 약간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에어비앤비 돌리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그 집이 가격이 이제 상승하면 그 또 차익을 또 즐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단기 임대를 많이 하지. 외국인들은 사실 여기 에어비앤비를 되게 많이 하는데 단기 임대를 많이 돌리지 외국인들 집 사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수익률은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 네. 우리가 단기 렌트를 낼 때 좀 걱정하는 게 집이 너무 망가지지 않을까. 왜냐면 하루 이틀 자고 가는 사람들은 집을 좀 뭐 막 개판으로 쓰고 갈 수 있잖아요. 장기 렌트는 좀 내 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집의 파손 문제나 이런 거 우려할 점은 없나요? 현재도 지금 파손이 좀 있었죠. 제가 돌아와 보니까는 일단 분노하셨잖아요. 분노했잖아요. 분노. 처음 왔는데 일단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키를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짐을 들고 오셨잖아요. 네네. 분노했잖아요. 그때는 그날 정말 밤에. 분노의 절정이었죠. 네. 근데 제가 또 한동안 여기 떠나 있었기 때문에 전에 제가 출연했을 때 이걸 다 털고 갔었는데 이제 생판 다시 아기로 돌아왔다가 또 순간적으로 탈해서 그 1편 보시면 그 독거나면 분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일로 와라. 그 다음날 키를 왜 바꾸고 TV도 망가져갖고 TV도 거의 안 나오는 상태였고 큰 벽에 손상도 있고 해서 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문은 뭐 손님이 또 그 원래 상태가 좀 안 좋기도 했어요. 문이. 되게 네네. 조금 그랬어요. 예, 그분이. TV는 그냥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벽에다 붙였더라고요. 이제. 예. TV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건 이제 TV 바꿔야죠. 사실. 그래서 지금 그 숙박업체에다가 이 손실 청구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들어보니까 이해할 만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리포트를 저한테 전혀 안 해주니까 제가 오는 날인 줄 알고 있는데도 키 바꾼 것도 안 알려주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기다리는 거지. 네. 왜 바꿨니라는 말 나올 때까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쪽에서 가져가 있는 수익이 진짜 만만치가 않은 서비스죠. 한국 같았으면 주인이 온다 그러면 없던 것도 청소를 하잖아요. 최소한 그쵸, 욕을 안 먹으면. 그치 맞아요. 이쪽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기세를 항상 부리지 않으면 당하기 때문에 미리 전부 다 리포트를 해줘라 뭐 어쩌라 이걸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만 미리 설명을 해주면은 뭐 제가 그치. 봤을 때는 렌트 롱텀 주는 거랑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증금을 좀 받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집 뺄 때 되면 그걸로 보통 다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뭐 발생할 수 있는 이해 가능한 생활적인 손상이 보이는데 그거를 못 할 것 같아요. 그걸 근데 끝날 이제 때 되면.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 자체에서 보험이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얘기해보니까 이런 것까지는 자잘한 어렵다고. 거를. 네, 예를 들어서 벽을 이렇게 트렁크로 긁고 가고 뭐 이런 그런 부분. 거는 좀 너무 사소하죠. 네, 근데 그 부분이 보기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 입장에서는 크고 네. 게스트 입장에서는 사소한 그쵸. 그런 그런 애매한 거는 거. 롱텀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부분은 보증금에서 깨서 가능하지만 이거는 제가 끝날 때는 제 돈으로 그리고 이제 주인이 그 뒤에 이제 집을 체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하는 사람은 뭐 진짜 집 무너지지 않는 한은 그렇게 네네. 자세히 보지 않겠죠, 사실. 관리상으로 나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 좋은 부분은 청소를 정말 매일같이 하잖아요. 아, 생각을 그러네요. 해보면. 맞아요. 나도 이제 에어비앤비를 가면 에어비앤비 주인이 우리가 만약에 한 달 뭐 2주 이상 이렇게 있으면 에어비앤비 주인이 자체적으로 일주일에 내가 청소를 해주겠다 하는 데 있거든요. 그건 고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상태도 체크하고 진짜 2주 동안 한 번도 집을 청소를 안 하고 쓴다. 그러면 그 주인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돈을 써서라도 청소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인 데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와서 해준 데도 있고 그 찌든 때를 이제 감당을 못 하게 되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집이 더 좀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겠죠. 청소를 자주 하니까 청소를 자주 해주고 청소를 사실은 성의 있게 한 것 같긴 해요. 뭐 제가 바닥 같은 걸 봤을 때 머리카락 있고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장기 렌트 내놓으면 이제 네. 잘 걸리면은 관리를 잘 하겠지만 진짜 개판 치는 사람이 1년 동안 그 집을 해버리면 그 집은 이제 리모델링 해야죠. 거의 그 2달분 보증금 갖고 되겠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차분히 잘 해결되었네. 근데 그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돼 있으면은 빡세지. 그리고 처음에도 연락도 안 됐잖아. 그리고 연락도 안 되고 당연히 사실은 이 부분 알아서 이 정도 돈을 받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가져야 될 부분인데도 만데.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네요. 네. 상황을 들어보면 다 아는데 미리 하나씩 그걸 리포트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 이해가 안 되는 게 헝가리 그러니까 여기가 좀 전체적인 서비스 퀄은 많이 떨어져. 이제 그러니까 중간중간 리포트는 안 해주잖아. 그래도 왔었을 때 그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연락을 하면 빨리빨리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저는 오해한 게 이들이 대책 회의를 하고 있구나. 주인이 난리 났다. 그게 전혀 아니더라. 그냥 본인 페이스대로 하는 거였는데 저는 급하고 전 다음 주에 또 나가야 되니까. 그때 메일 보내는데 답 안 왔다고 되게 답답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메일 밀린 순서대로 그냥 하나씩 처리를 한 그러니까 거였네요. 우선순위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쩐주라든가 돈이 나오는 데면은 먼저 신경을 쓰는 경향인데 여기는 전부 다 평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 대우를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에겐 그것이 특별 대우가 아닌가. 더 좋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등한 사람. 평등하네. 제가 그걸 몰랐죠. 이 문화를 이해하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스트레스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서비스가 좋은 대신에 모두 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네. 오늘 스트레스 서비스 주고 내일은 저희 가서 풀고 막 이런 식인데 여기는 그냥 안 주고 안 받고. 저도 한국에만 있다 온 게 아니고 또 아시아권에서 오래 있다 와서 그쪽도 사실 아시아권이다 보니까 한국과 아무래도 비슷해요. 아무래도 이제 고객을 먼저 챙기고 익숙해 있다 갑자기 와서 너무 평등한 데로 오니까 제가 이제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다가 그 발리에서 요가한 게 다 헛되게 됐네요. 뭐 전혀 지금 온몸이 다 망가져갖고 또 다시 가야 다시 되니까. 나가야 돼. 아니 명상을 좀 해가지고 발리에서 좀 약간 인격성을 하고 왔다던데 하루 만에 끝났네. 몸이 엄청나게 좋아져갖고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독거남님? 그때는 쾌했어요. 눈을 못 뜨겠어. 힘들어가지고 기빨려가지고. 그 여기서 나의 응급사항은 그들에게 뭐 똑같은 거. 뭐 집이 무너져야 집이 네. 무너지면 그때쯤 되면 약간 이걸 보고를 해야 될까? 주인한테 이메일을 써야 되는 게 아닐까 고민을 아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에어비앤비 관리 서비스 만나가지고 설득당한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스스로 셀프 설득 아무도 설득해주지 않아요. 저는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깨달은 거지 제가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목소리가 커지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를 이제 해본 입장에서 이제 그 전에는 여기 오기 전에는 굉장히 분노를 토하셨잖아요. 이거 뭐 이 업체를 바꿔야 되겠다, 때려쳐야 되겠다, 이거 주기로 간다네. 그런 말씀은 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또 오자마자 첫날 키가 바뀌어 있을 때 그 분노차 모습으로 캐리어를 끌고 저희 집 오셨잖아요. 그거는 분노스럽지. 왜냐면 그 먼 길을 왔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내 집인데 열쇠가 바뀌었어. 제 뇌혈관이 터질 뻔했기 때문에 그건 좀. 근데 이제 지금은 어때요? 지금 좀 이 사정을 들어보고 사정을 들어본 게 제가 사정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쪽은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게 있죠. 이제 모든 건 결국은 다 숫자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수익률이 만족스러우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렇죠. 제가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본인이 직접 하시면 이거는 좋은 사업이에요. 본인이 직접 하면 본인이 직접 한다는 얘기는 한 청소나 이런 부분만 사람을 본인이 직접 쓰시고 관리 기본적 손님 받고 그것만 하시고 샘플 컨트롤 가능하시면 사업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25%를 생각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금이나 이런 걸 포함했을 때 한 35% 정도만 케어를 해주면은 65%를 가져오면 나쁘지 않겠다. 들어갔는데 이건 너무 많이 가져가는 50% 정도 가져가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아까 제가 목수필 정도의 스트레스를 같이 또 선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왜냐면 이 정도 돈 주면 제가 정말로 손끝 하나 까딱 안 해도 안 해야죠. 사실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도 사실은 인터넷 요금 이런 것도 제가 다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시키면 자꾸 그냥 안 하니까. 그렇게 한두 번 그래버리면 믿음이 안 가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왔으니 파손돼 있고 이런 부분을 리포트만 해줘도 되는데 또 안 하니까 또 제가 다 사진 일일이 다 찍어서 전부 다 이거 얘기해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무관리가 아니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50%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업체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네. 뭐 더 안 좋은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사실 더 좋은 업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장단점을 비교하기가 참 애매하네. 근데 직접 하면 한 70% 80%는 가져가겠네요. 그 대충 우리가 그쵸. 통 때리면 25% 일단 날라가니까 그지. 이 정도 지금 부다페스트 상황에서 제 매출을 한번 고려를 해봐서 70% 가져가면 진짜 괜찮은 건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은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에어비앤비를 원하시면 여기 살면서 집을 2개를 하셔서 내가 살면서 이제 관리를 하시면 괜찮은 사업이다. 이거는. 살면서 만약에 관리한다 가정을 해봤을 때 처음에 한번 아무리 길게 잡아야 한 6개월 1년 정도만 본인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슬슬 사람을 구해서 돌아오고 가끔 체킹 정도 해주시면 가능한 부분이죠. 맞아요. 네. 근데 관리 회사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한다는 게 이제 직접 해보다가 이제 믿을만한 청소 업체도 생기겠죠. 뭐 믿을만한 이렇게 최소 관리해주는 정도를 쓰고 이제 운영을 하면 충분히 이제 괜찮은 수익률이다. 네네. 근데 지금 다 맡긴다고 해도 사실 50%면 장기 렌트하고 비슷하게 가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이제 1년 정도까지 유지를 해보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이 업체하고? 본인이 돌아가고 와서 있으니까. 돌아갔으니까. 또 딴 데 맡기면 또 다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확 빠지겠죠. 서로 간에 이번 일을 통해서 좀 신뢰를 쌓았나 이제? 제가 이해한 거죠. 신뢰를 쌓은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 제가 머릿속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 업체는 똑같대. 변함이 없어. 네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 수량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돌려. 근데 그러면서 사업을 본 거네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한다 그러면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좋은 점. 아무 때나 와서 내 집 비워놓고 있는 건 그 좋잖아요. 점이 사실은 제일 가장 넘버 좋죠. 원이죠. 네, 아니 집에 나오지를 않으시잖아요. 들어가 좋다고 지금. 저는 원래 아시죠? 집에 와가지고 막 너무 좋다. 내 집이 너무 좋다 이러면서. 우리 집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 근데 그거 하나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있죠. 무슨 파손 도난이 있으셨다면서요. 아 네. 그 부분도 제가 저의 잘못입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독거남님의 잘못이에요. 네 그렇다고. 정신수양. 네. 정신수양. 제가 이제 제 물품들을 그래도 양이 꽤 되더라고요. 몇 달 사가지고 그 자물쇠가 없는 캐비넷에 제가 자물쇠를 이만하게 달아갖고 물건을 넣어놓고 갔는데 제가 유혹의 거리를 제공했죠. 네. 열어보고 싶다. 네. 뭔가 귀중한 게 들었나 네. 보다. 사실 별거 없었는데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는 겉에서 보기에는 그 자물쇠가 멀쩡했는데 열쇠 따고 여니까 우수수 떨어지는 그 상황이었고 제가 모든 물품을 기억은 못하는데 이제 감 나가는 것만 골라서 가져가시고 다시 이렇게 페이크로. 되게 디테일하네. 네네. 되게 디테일하네. 이 정도 노력이면은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마지막 터치까지. 네네. 뭐 돈다발을 둔 건 아니시죠? 그럼요. 그건 아니죠. 그 뭐죠? 전자제품 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또 이제 얘기를 드렸죠. 예. 네, 만났을 때 그랬더니 안 됐다. 참. 어찌 그런 일이. I am sorry. 어찌 그런 일이. 그 RPT. 본인 일이 아닌 거죠. 강 건너 불구경. 네, 그래서 또 내 알바? 네, 또 거기서 또 그때는 좀 기세에 눌렸어요. 그때 이해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에어비앤비나 뭐 요새 뭐죠? 그 익스체인지 홈 이런 것도 있어요. 집 바꿔서 하는 거 그런 것도 보면 개인 물품을 두지 마라. 거기다 두면 그냥 이거는 쉐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제가 아무리 봐도 게스트가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청소부나 이렇게 매일 오시는 분들이 물증은 없지만 물증은 심증만. 없지만, 근데 자물쇠가 정말 크게 그러니까, 했잖아. 자물쇠 엄청 큰 자물쇠를 거 했잖아. 좀 작은 걸 하라 그랬는데 거의 감목처럼 했잖아. 감목처럼. 독거남님이 진짜 크기가 한 요 정도 되는 걸 했습니다. 요 정도 되는 자물쇠를. 저는 그러면 완벽할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나라도 한번 되게 따보고 싶은 거야. 여기 되게 금괴라도 들었나 보다 이렇게. 제가 동기 유발시킨 동기 유도. 네, 제가 그 고양이에 그 생선 머리를 던져준 적이 됐죠. 그래서 뭐 없어진 거는 일부 전자제품과 아, 뭐가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고. 옷까지 뭐 이런 거 좀 근데 뭐 가져갔다. 전자제품이 제일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돈 되는 거는 저를 주세요 그냥. 아,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아는 분을 드리면 나중에 밥이라도 얻어 먹지. 네. 롱텀이 여기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그죠? 그래서 롱텀에 대한 유혹도 좀 있지 않나요? 롱텀에 대한 것도 제가 와서 그래서 한 2군데 정도 알아봤는데, 일단 제가 여기를 조금 더 올 것 같고 느낌상 제 집을 내 집을 들어오고 이용하지 못한다는 단점. 그리고 아직은 제가 생각한 금액에 조금 그 확신을 못 주더라고요.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 한 1년 전보다 20-30% 오르지 네, 않았어요? 한 내년 정도에 주면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다만 그것도 좀 시기를 잘 맞춰서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는 돈도 돈인데 그거보다 이제 관리 상태가 가장 핵심이구나.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세입자를 보고 고르는 게 가장 좋은데 맞아요. 지금은 그렇게 선택권이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아 지금 이제 보니까 여기도 장기 렌트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제 좀 약간 좀 오너가 덜해요. 좀 아쉬운 입장이 되는 거고 그 장기 렌트 니드가 많을 때는 이제 세입자가 좀 아쉬운 게 되니까 우리가 거의 면접을 보고 고를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 참고를 하셔야 그 되고. 시즌이 언제예요? 6월부터 6월부터 6월 7, 8월 아무래도 28. 이제 여기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유학생들 돌아오는 연어 돌아오는 시기처럼 그때가 좀 되지 않나. 그때 아무래도 주재원들도 좀 많이 온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해서 에어비앤비를 일단은 가는 거네요? 그거 1년 동안 수익도 한번 봐야 보고. 되니까 지금 여기가 한 반년 정도 본 거죠 수익을. 반년 본 거죠. 아. 지금 여기가 가장 안 좋을 때가 10월, 11월 그리고 1월, 2월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근데 3월부터 내놨잖아요 에어비는 거의. 그쵸. 그죠? 그럼 이제 윈터 이즈 커밍이네요. 그렇죠. 이제 배고픈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넣어봐야지 제가 정확한 금액을 알고 혹시 제가 나중에 이걸 하게 돼도 그것까지 같이 데이터를 봐놔야지. 그래요. 지금 이제 장기 렌트 뭐 에어비앤비 이런 얘기를 또 비교도 좀 해봤는데 에어비앤비 좀 혹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 부다페스트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참 고급 정보 이것도 다 유료 회원한테만 드려야 되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아유 저희가 네. 이것도 풀어요. 자, 잘 들으세요. 중요한 정보예요. 지금 부다페스트가 솔직히 에어비앤비는 다른 유럽 도시에 비해서 확실히 싸요. 굉장히 싸요. 독거남님 집도 되게 좋은 집인데 굉장히 싸게 나가고 있고 네. 근데 평균가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장기 렌트는 다른 유럽만큼 오르고 있어요. 또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고려하셔야 할 따끈따끈한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전해주느냐. 안녕하세요. 유럽 단기 임대 연구가 가브리엘입니다. 에어비앤비 규제가 요즘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거든. 최근에 한 지구에서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에어비앤비 규제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구가 가장 에어비앤비가 핫한 지역이잖아요. 많은 곳 중에 하나죠. 중심부죠. 중심부인데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제 명분을 쌓기 위한 거고 그냥 정부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에어비앤비 규제를 하겠다. 사실 이제 에어비앤비 규제를 하지 않을까는 다른 도시들은 이제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다페스트 어느 정도 이제 할 타이밍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 주민투표는 명분 쌓기용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주민투표 결과는 이제 규제를 하겠다. 규제의 내용은 이제 나와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규제 내용도 되게 많아요. 신규 허가를 안 주겠다. 그런 나라는 워낙 많죠. 워낙 많아요. 대도시 우리가는 뭐 베를린, 바르셀로나, 로마 이런 데서 신규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에어비앤비 그런 데는 엄청 비싸잖아. 신규 허가가 공급이 없으니까 거기는 에어비앤비가 너무 비싸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독거남님처럼 미리 선점하고 들어가신 분들만 논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신규가 안 그 얘기를 들어오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업자가. 이미 들어온 사람은 논하는 거죠. 왜냐면 신규 공급이 안 들어오면 이제 그게 가격이 확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영업 일수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엿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좋은 거지. 영업 일수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규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움직임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다. 에어비앤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 지금 당장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뭐 2026년부터 규제를 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에어비앤비가 워낙 많잖아 여기. 그걸로 여기서 또 수익을 많이 사는 개인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서로 이제 이익이 상충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관광 산업에 또 타격을 주면 주변 카페나 레스토랑도 또 타격을 입고. 그 부다페스트에 관광객이 많은 이유가 어코모데이션이 싼 게 되게 한몫을 할 것 같거든. 우리도 맞아요.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지만 알아봤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 그럼 아우 거기는 못 가겠다. 조금 이렇게 되니까 집값이 좀 여기가 안정화가 돼 있어서 단기 임대 집값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특히 이제 그 부가적으로 그 서비스 그 카페 레스토랑들이 그런 관광객들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아까 공실률 독거나면 그냥 공실률이 거의 없다 그러잖아. 진짜 지금 관광객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관광 산업에 아마 좀 영향을 미치고 카페 레스토랑 이런 자영업한 사람들이 이제 또 반발이 엄청 심해.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고 한편 반발이 있다. 그걸 규제를 하면 호텔로 가야 되는데 호텔은 또 가격도 비싸고. 안 가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타격을 입을 것 같네. 지금 현재 움직임의 표면적인 이유는 렌트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좀 규제를 하면 이제 이게 롱텀으로 가서 렌트비를 좀 이렇게 이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뭐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러면 이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에어비앤비가 없으면 이제 호텔로 가지 않겠냐 이런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찬성 쪽은.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 우리는 많이 이용하지만 안 가지. 근데 나는 호텔을 요새는 검색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그 도시를 안 가지. 안 가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게 정답이 없어서 일단은 이제 추후를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비앤비에 관한 최신 정보까지 알짜로 완전히 퍼주는 방송 폴핑TV.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대목에서 아마대 구독? 이 3종 있잖아 빨리. 좋아요? 알림 설정. 그렇죠? 이 정도로 에어비앤비는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실제로 해보셨던 분의 후기 그리고 최신 정보까지 저희가 다 모아서 에어비앤비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질문인데 마지막에 독고나님은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독고나님 궁금해하시는 분들 저의 개인적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뭐 라이프 계획인가요? 뭐 자녀 계획 뭐 이런 거요? 에어비앤비를 앞으로 이제 여기서 뭐 본격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약간 생각이 한 반 정도. 반 정도 나왔어. 있어요. 이게 자금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는 옵션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매출 데이터로만 봐갖고 집을 한 2채 정도만 해서 돌리면 저 하나 먹고 사는 거 정도는 충분히 또 남을 돈이 들어온 걸로 계산이 되고요. 혹시나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규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냥 롱텀으로 주고 나와도 뭐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집값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그게 좀 안정적인 사업으로서의 좀 매력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두세 채를 사야 된다는 얘긴데 그건 이제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건 지금은 불가능하죠. 네, 이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네, 뭐 대출을 풀로 대출을 풀로 땡기고 뭐 그럼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이 독고남 그 유료 방송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독고남 몸으로 체험한 이 지식과 이 경험을 이건 통해서 너무 고급 방송이 너무 유료 비즈니스의 그 저의 정신력을 너무 고급 정보예요. 비즈니스를 봤잖아. 가서 지금 독거남님은 풀팽TV의 크루예요. 우리 크루. 우리의 고급 정보 크루 라인이에요. 되면 커피 한 잔 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우선은 돌릴 방송에서만 거예요? 볼 수 있는 고급 정보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걸로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합시다. 안녕. 안녕 나도 안녕. 한 마리, 반 마리?